몇 년 전부터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범위와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이 꿈꾸던 일을 한국이 또 잃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에 파이브 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5개의 눈이라는 이름처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각국 첩보기관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70년 가까이 추가로 가입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5개국 모두 뿌리가 같은 영어권 국가들이었기에 신뢰 동맹으로 장벽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고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을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자신들을 탈아시아 국가라는 주장을 해왔던 일본은 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어 오래전부터 안달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고노다로 방위상은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며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요.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하는 검토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은 예전부터 가입을 원한다는 입장을 어필하고 노력한 반면에 한국은 영어권 국가들의 동맹이라 가입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 미칠 노릇인 거죠. 물론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 외에 일본과 인도, 독일도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하원이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그 후에 일본과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는 점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어 오랫동안 발버둥을 쳤음에도 일본이 한국보다 우선순위로 거론되지 못하자 발벗고 나서서 열폭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대해 올해에도 몇 번이나 김칫국을 마셨기에 그 초라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야마가미 신고 호주 주재 일본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진전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중 전선에 대한 관심도와 역량을 고려하면 일본이 최선의 파이브 아이즈 후보라고 분석했죠.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가입설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반중 전선을 구축하며 일본과 더욱 밀착하는 가운데 일본 가입설이 등장했고 지금껏 나왔던 가입설 중에 가장 유력한 얘기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은 최선의 후보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먼저 꼽은 것부터 게임 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본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이러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국에 한국만 포함이 되고 일본은 제외가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고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은 가짜 정보를 공유하고 기밀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다. 정보 누설을 막고 싶다면 일본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놀랍습니다. 한국이 먼저 거론된 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것은 괜찮은 상황이 맞습니까? 미국은 한국에 결정타를 찌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위한 미국의 고등 전략이라면 말이 된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약 한국이 정말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지금껏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의견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뻔한 듯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국,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영향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실제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견제 성격의 협의체에 모두 들어간 국가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민주주의 10개국 D10,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한 동맹인 T12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었죠. 또 미국의 우방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모임인 G7에도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G7에 한국을 추가하는 확대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미국이 온갖 노력과 아부를 하며 노골적으로 가입을 원한다는 일본 대신 가입 의지를 보이지 않던 한국을 가장 먼저 대상으로 꼽은 이번 상황이 넓어지는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한국은 포함되고 일본은 제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과는 저 그룹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정보 및 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그룹인데 일본은 누구보다 한반도 전쟁을 바라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나라가 같이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국 간 최소한의 규칙과 같은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대상국가 확대 시의 이점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건데요. 이후에도 파이브 아이즈에 실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린 후 국방수권 법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 최종 조율을 거쳐 한 번 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행정부가 개정안에 동의해야 하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굳이 기다리며 가입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70년 가까이 쌓아온 수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제를 거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보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와 항공, 지상과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통과된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조항 성격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항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국 2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이자 영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동맹국가 양자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협력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 역량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몇 달 전까지 일본에서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배치 전략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전력을 줄이고 일본에 배치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한 전문가의 말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맹국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 불안정한 한국을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축소가 아니라 철수를 고려하면 어떨까요? 라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앞서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영어권이 아닌 일본이 포함되고 나면 다음 가입국은 프랑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내놓는 전망마다 틀리는 것도 재주가 아닐까 싶네요.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입지와 영향력이 자연스레 한국의 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